안녕하세요. 간만에 술방을 하겠습니다. 술방할 때 제가 조명을 약간 어둡게 해놨었는데 오늘 좀 밝게, 네. 왜냐, 이 조명이 이쁘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종은 날 더운데 제가 주종을 결정한 건 아니고 안주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주에 맞춰서 주종을 결정해서 오늘 이상하게 회가 땡겨서요. 광어회를 사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횟집에 갔는데 물회 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무슨 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회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광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포장을 그냥 광어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네. 그래도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했어요. 요즘 무한긍정 거기서 짜증 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죄송한지 네, 안 깎아주시네요. 네. 오늘 소재를 뭘로 할까 하다가 근데 밝으니까 엄청 부담스럽네. 자, 한 잔. 더운데 소주 마시고 이거 화탁지. 남편이 빨간 뚜껑을 마셔서 제가 그건 너무 독해서 좀 힘드니까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사왔어요. 광어는 지느러미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화로 광어는 너무 뭐라 그러지? 네, 약간 광어는 숙성된 거, 그걸 좋아해요. 근데 지느러미는 다 맛있어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진짜 여러 가지가 났는데 어차피 하다 보면 제 나름의 또 방식으로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술 마시고 아무 얘기나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는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제 패친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사실 꽂히는 건 있는데 너무 남양특집처럼 될까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어떤 분이 뭐 귀신 또는 신은 존재하는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평상시에 관심 있는 그거기도 하고 어 그걸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종교성이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어디까지나 저는 늘 주장하는 게, 학술적이고 뭔가 그런 근거가 있는 거, 그리고 설령 그게 약간의 미신으로 치부될지라도 조금은 어떤, 그런, 네, 한마디로, 제가 왜 철학을 전공한 제가 명리를 공부한 이유가 분명히 학술적인 어떤 매력이 많은 학문인데 너무 미신으로 치부되는 게 좀 아쉬웠어요. 사실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약간 소름 끼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인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면을 인간들은 이제 이성과 합리화 이게 다 인간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너무 이 무속적인 것과 이런 걸 그가지 않는 명리학의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좀 이렇게 보편화 시키고 싶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지금 명리학을 이 동양에서 제대로 그걸 안 하면 서양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겠다.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봐요. 뭔가 통념이나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이런 거에 그거하지 않고 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이 본인들의 어떤 그걸로 녹이는 작업들을 잘해요. 잘하면 뺏기겠다 잘못하면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서양 학문도 무조건 합리나 이런 것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와 벌써 5분이 갔네요. 저 한 술방
2시간도 혼자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양자물리학 관련된 책을 읽으면 일반 사람들은 저거 그냥 어떤 그 신빙성이 안 가는 사람이 하면은 저거 헛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게 노벨 과학상을 받은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명리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야, 인간이 정말 대단한 게 어떤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구조를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있기 전에 대자연이 있었고, 그래서 인간도 대자연 안에서 생명체 하나로 태어났는데 그 원리를 파악해가는 인간의 어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혐오감도 사실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너무 지나쳐서 이 과욕이 부르는 지나친 어떤 그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고 자연계를 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하나 인간의 집념이라는 거. 네, 도구를 만들어내고, 사실 인간은 도구나 어떤 무기가 없으면 일반 다른 어떤 그 자연계에서의 동물들에게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무기란 어떤 그런 도구라는 걸 만들어내면서 본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집념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아우, 술을 안 마셨네. 화탁지. 눈부셔 죽겠네. 조명을 끄고. 집중 안 되네요. 술방은 응침해야 되는데. 참. 지느러미. 요즘 일주 분석을 하면서 제가 일주가 그 사람의 다는 아니다. 그렇지만 깊게 깊게 본성으로 더 들어가는 어떤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 제 일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다 보면 왜 내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공부 쪽을 좋아하는 하나. 물론 대운하고의 어떤 그 맞닿아 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 저는 공부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네, 노는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그 묘하게 제 지장간에 있는 본성과 운대 제 사주 원국과 그 다음에 대운이라는 10년에 들어오는 기운이 묘하게 맞물려 가면서 남들은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되게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사실 돈 버는 쪽에 재주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 직업 갖기 전에도 일은 했지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을 하는 이유지만 돈 버는 것 자체가 돈의 매력을 잘 못 느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나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쪽은 좋아하는데, 돈 자체가 주는 메리트가 저한테는 별로 없어요. 뭐 어쩌겠어요. 저도 돈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돈이 우선순위나 돈이 저를 자극시키는 어떤 그게 없는 거죠. 제 사주가 그렇더라고요. 없네? 화탁지. 근데 제 사주를 못 보는 사람들에 갖고 가거나 또는 약간 실력이 낮은 무당들한테 갖고 가면 제가 편제가 연간에 있어요. 편제라는 거는 사업적인 큰 돈 뭐 이런 것 되지만 작은 거에 집착을 안 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제 사주를 누가 갖고 와서 보니까 저보고 돈 욕심 많다고 그랬대요. 아니 뭐 인간이 사는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돈 욕심이라는 건 다른 건 차치하고 돈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돈 욕심 부렸으면 아마 저희 부모님이 저를 걱정을 안 하실 텐데, 남자를 고를 때도 돈이나 조건을 본 것도 아니었고 그게 우선시 됐으면 여보 미안. 더 좋은 조건에 그런 어떤 그거를 보고 갔겠죠. 사실 저도 대학교 때 인기가 없지는 않아서 네, 그랬는데 그게 저한테 주는 메리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사주를 보고 얘 돈 욕심 많겠다. 그분은 못 보시는 분이에요. 음, 자, 거의 10분 지났습니다. 지금 한 잔 마셨는데 큰일 났네. 말이 너무 많아서. 화탁지.
하여튼 남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좀 희한하게 봐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머리는 좋은데 게으르다. 딱 저예요. 머리 좋은 거는 뭐 상관과 편제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게으르다는 건 밑에 관 끼고 있는 분이 좀 게을러요. 관성. 지느러미 위주로. 아, 본론은 언제 들어가나? 아, 그래서 원래 뭘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귀신이나 어떤 신에 대한 그거를 너무 미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 방송 한 번에 저는 범신론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의 고백에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예요. 뭐 다른 분하고, 중간쯤에 얘기 한번 하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좀. 제가 웬만하면 자존심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소리를 안 하는데, 진짜로 안 눌러주시네요. 그래,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리플을, 댓글을 다시는 건 좋아요. 저는 학설적으로, 학문적으로 저한테 반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댓글은 언제든지 감사해요. 왜냐면 저도 늘 공부를 하지만, 이런 것일 수도 있다라고 늘 이런 새로운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인간에 대한 연구는 끝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한 걸로 태클을 걸지는 말아주세요. 지금 뭐, 희한한 게, 제 스스로 자체도 인간이 부족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이 공부를 하면서 저를 수련하는 어떤 도구로 명리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혼자 뭐, 촉이 좋아서? 아니요. 전 촉보다 공부로 먼저 머리 빡 터지게 명리 공부로 푼 사람이지. 저한테 무슨 뭐, 그게 있어서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했고, 그래서 내가 바뀌어진 과정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찍는 거지, 제가 명리를 통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 뭐 유명세를, 아니요. 저 관 끼고 있는 여자예요. 정관 끼고 있는 여자예요. 되게 가오 따지고요. 그 다음에 퐁 빠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명리학이나 다른 학문과의 어떤 그걸에서 글을 쓰고, 저는 학자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외국의 명리학을 소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영어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학자 소리를 듣고 싶지, 너의 어떤, 저는 그 정도로 식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학술적인 어떤 반기를 들거나 저한테 학술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해요. 근데 말은 쉽게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지, 최근에 기분 나쁜 댓글을 한번 봐가지고 사실, 네. 무시하면 돼요. 그런 분들은. 근데 이제 혹시나 제가 하는 거에 다 맞지는 않으니까 틀린 거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는 그런 거는 언제든지, 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거, 물론 기본이 되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듣는 귀가 있다라는 게 그분이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태클을 건다는 거는 이 자세가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운이 열리는데,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 줘. 그게 또 상처로 와. 악순환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긍정적으로 시선으로 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안이 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화탁지. 야, 시간 진짜 잘 가네. 오오오오오. 할 얘기는 정말 제가 명리 공부랑 다른 공부랑 하면서 운명, 그 다음에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어떤, 본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살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공부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조금이라도 인간이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아름답지 않는가. 그러면 그게 아름다우면 어떻게든지 주변에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부터 고치세요.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본인한테도 좋은 일이 생겨요. 음, 신의 얘기로 갈게요.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 공부를 하지 않으신 다른 종교계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그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무당이 아니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저 또한 저는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저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꿨고 약간 제 몸이 좀 허하다 싶은 때는 가위에 눌리고 그런 걸 저는 약간 꿈에서도 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각몽을 꾸는 타입이에요. 제가 꿈을 꾼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리고 꿈에서 약간 오늘은 가위가 눌릴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자요. 그러면 좀 그런 기운이 안 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에는 어떤 그 영가라고 해요. 혼들, 귀신, 그걸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그 존재는 제 어떤 눈으로 보진 않아도 느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 시각은 속기 쉬워요. 시각이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과학자들도 시각이 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얘기가 틀리시다면 제 얘기가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음, 그 연가 중에는 조금 사람도 그렇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고 약간 좀 악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연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선한 기운을 가진 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어, 그걸 탁하다고 해야 될까? 어두운 네 그런 네,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기운들이 자꾸 꼬이는 어떤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기운이 이렇게 그가는 게 있고요. 그거는 본인 사주 구조와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것과 사실은 조금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왜 제가 분석을 하냐면 사주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의 기운에 하늘과 땅의 기운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사람의 장기가 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성격은 결국 그 사람의 장기의 건강 상태, 양호하냐, 아니면은 좀 어딘가에 그거 하냐,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한 잔 마시겠습니다. 화탁지. 그래서 탁한 사람들한테는 탁한 기운이 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 저번에 귀문관살이라고 한 게 그 귀문관살 있는 분들이 신기가 강한 게 아니라 그런 옆에 있는 어떤 기운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모르게 수시로 어떤 심리적인 변화나 그런 것들이 와요.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 얼마나 사회생활이 사실은 힘들겠어요. 귀문 있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쉽지 않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고 싶어요, 사실은. 귀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서. 자, 귀신의 존재는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 옆에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이 오려면 본인의 어떤, 그 기운을, 나쁜 기운을 본인이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 지저분한 음식에 자꾸 지저분한 어떤 벌레가 끼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네. 그래서 제가 긍정적이고 선한 마음과, 네, 그게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저는 첫 번째, 귀신의 존재는 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영화, 이안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그때 아카데미인가 어딘가에 상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 영화를 딱 보고, 저거 누구나 다 아는 생각 아니야? 저는 이게 없었어요, 감흥이. 왜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범신론적인 사상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었거든요. 음? 이게 왜? 아,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 하는구나. 근데 서양 사람들은 참 제가 서양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본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거에 대한 취하는 게 빨라요. 상대적으로 동양은 서양보다는 금기운이 약해요. 금기운이 상당한 논리와 분석력이에요. 근데 이제 약한 게 목의 기운이죠. 한번 팍! 네. 이 전쟁과 그 다음에 이런 게 강해서 목기운이 약한 게 단점인데 동양 쪽은 목기운이 좀 강해요. 위로만 잘하는데 이 분석이 약해요. 목기운이 강하신 분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이것도 목기운이에요. 근데 외국은 희한하게도 그 동양적인 걸 잘 알아보고 동양 사람들은 약간 제국 뭐지 강대국에 대한 약간 그게 있죠. 사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약간 있어요. 네. 결국엔 목이 더 강하죠. 쳐도 일어나고 쳐도 일어나니까.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서 상을 줬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수세기를 거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라이프 오브 파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여줬을 때 그래서 공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종교성이 뭐냐면 범신론이에요. 저도 공부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철학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거에 눈을 뜨면서 제가 했었던 게 범신론인데요. 범신론이라는 거는 세상 모든 만물이 네, 신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되게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신성. 근데 이제 자라면서 탁해지죠. 본인의 욕심과 주변의 영향을 받아 사회화가 되면서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신성한 예지 능력이나 신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집중만 잘하면, 네, 어떤 예지 능력 같은 거, 네, 있을 수 있어요. 신내림하고 뭐 대단한 그거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음, 한 잔. 화탁지. 음, 신성함. 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음, 시간은 너무너무 빨리 가고. 어, 범신론. 세상 모든 거는 네. 생명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물건도 그 안에 기운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 자체가 어떤 생명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어떤 물건이 어떤 장소에 오면 그 장소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물건에 대한 건 좀 차치할까요? 범신론이라는 게 세상 모든 거 안에는 신의 어떤 그게 들어 있어서 약간 범신론이 약간 귀신이 있는 그거랑 약간은 또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귀신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는 어떤 범신론은 결국 모든 사람은 신인데 그 신을 잠시만요. 말이 꼬이네. 범신론하고 귀신 있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취했나 봐요. 남양 특집으로 귀신 있다 무서운 걸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취해도 밑에 그 관성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늘 얘기하죠. 제가 술방을 통해서 명리학이나 어떤 거에 접근성은 있게 가지만 명리 철학에 접근성 있게 가지만 저는 제 유튜브를 많이 보기 위해서 그 통속적인 어떤 그 후킹하는 거 사람들의 어떤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건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일단 관심이 없어요.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어, 좀,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오 빠져요. 보면 사람들은 일단 말초신경을 건드린 쪽으로 클릭을 해요. 요즘 그 불륜, 바람 피우는 사람의 심리, 뭐 이런 걸 되게 막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관심 있을 수는 있어요. 관심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결국 사랑이라는 어떤 본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충족되지 않아서 또 그거 하지만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말초적으로 불륜 이러면서 저는 그걸 하는 게 제가 생겨먹은 게 가오 빠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네, 네, 가오 빠지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분은 심리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왜 불륜, 예, 물론 본인이 나름의 그거에 대한 어떤 학술적인 소견이 있으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약간 일주 분석을 보면 저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재성이 많지 않을까, 그것도 토로. 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를 구독해주시고 제 걸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코 제가 배운 명리학을 어떤 점술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혹해서 어떤 관심을 끌어서 그거를 이용하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명리학이 무섭고 두려운 학문인 거는 정말 맞는데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렇게 저한테 스릴을 준 학문이 없었어요. 제가 뭐 많은 학문을 해봤던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인간에 대한 궁금증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 사람 관찰하는 게 취미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랑 명리는 잘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명리에 너무 이렇게 청기누설적인 어떤 그 타고난 운명이 너무 박혀버린 그거는 조금 배제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요. 복을 다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어떤 하나의 복이 있으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게 다 가지려고 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태생적인 어떤 그렇죠. 괜찮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어느 정도 보장받은 거고 태생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매일 생각해요. 내가 명리를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는데, 그랬을 때, 최소한 자기의 운명이, 그날에 태어난 그 운명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 운명 안에서 본인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자기한테 없는 걸 추구하시는 게 아니고, 행복은 진짜 마음 하나 왔다 갔다 차이예요. 누가 더 불행한가라는 어떤 아니 이 얘기는 네 화탁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니체 헤매는 자가 멀리 간다. 저는 이 얘기를 너무 사랑해요. 네, 저는 완전 헤맸거든요. 인생을 멀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진심은 통한다. 네, 그 얘기도 믿어요. 제가 만약에 빨리 가려 했고, 남을 속이려고 했고, 뭔가 저의 어떤 그쪽이 발달된 사람이었으면, 굳이 돌아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제 생겨 먹은 게, 제 생겨 먹은 게 그렇다는 걸 인정을 언제 했냐면, 화탁지. 저는 조금, 그 또래에 비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특이했어요.
남들은 다 그냥 보편적인 이런 거 생각할 때 혼자서 약간 좀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정상적으로 그거 할까 뭐 그 정도로 문제아는 아니었어요 학교나 근데 늘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제가 만약에 저 같은 딸을 낳으면 저는 엄청 네, 네. 부모님을 탓하지는 않아요. 부모님 세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혼을 이제 대학 졸업하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은 보통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학을 나온 여자들이 이제 선택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남자 능력을 보고 그 집안을 보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 몇 평수를 넓혀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인생이면 대체 왜 살아? 내가 살아있다는 느끼면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만족하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만족하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그게 강했으니 현실에 이게 얼마나 현실과의 괴리와 주변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쉽지 않았죠, 저도 젊은 시절이.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려고 친구들한테 조언을 구했을 때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 선택을 하래요. 돈이냐 사랑이냐. 글쎄, 나는 사실 결혼에 대한 그게 없었는데 사실은 그 친구가 참 똑똑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였죠.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 있었어요. 제가 조금 일찍부터 사람한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저는 저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거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화탁지. 저는 남이 시키는 걸 못해요. 저는 제가 좋아야 해요. 그게 어떤 거든지. 그 고집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도 되게 심했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게 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이고, 그래서 깨닫는 게 있으면 지금은 너무 만족해요, 사실은. 어차피 인생 길게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내가 여기에 왜 있으면 나 자신을 알고 죽는 것만큼 행복한 게 귀한 게 있을까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그냥 먹고 자고, 네. 그냥 일하고. 사실은 가끔은 그런 분들이 부럽기는 했어요. 제 안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저를 힘들게 하는 시절에는 단순함이 주는 감사. 근데 지금은 감사하는 건 하나 있어요. 일상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주는 감사.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이런 걸 별로 중시하지 않고 계속 더 그 너머에 있는 뭔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대단한 편안과 대단한 부와 명예와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 자신이 뭔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나의 어떤 발전이 최고라는 어떤 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산책하고 일상적인 밥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가 저한테 주는 쾌감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어떤 지적인 자극이 없으면 저는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지적인 자극이 있어야 쾌감을 느끼는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진 거는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는 많이 이제 바뀌었죠. 화탁지. 그래서 하려는 얘기가 뭐지? 귀신은 있고, 범신론자고, 그래서 저는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랑과 모든 물건을, 어, 저에게 오는 모든 사랑과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좋은 기운을, 어, 이렇게 주는 거? 그거 절대 쉽지 않아요. 어, 화초.
제가 요즘 화초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한테도 제 뒤에 화분도 있지만 제 사랑하는 벤자민 이런 아이들한테도 제가 계속 말을 걸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화분하고는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무생물 이런 뭐 병, 이런 젓가락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소통이 안 될 수도.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에도 기운이 깃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젓가락에 놓고 계속해서 안 좋은 주문을 막 걸었어요. 너는 어쩔 거야. 근데 이 물건이 그러면 어떤 기운에 확 휘둘려서 다음에 돌아 어떤 사람한테 갈 때는 안 좋은 기운을 뿜을 수도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음, 그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내 마음가짐이 착하고 순수하고 맑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한다고 누가 또 리플을 달 수 있어요. 너는 그게 되니까. 그럼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해야겠죠.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네가 네가 내가 겪은 거 해봤어? 라고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세우는 거는 결코 약간 그런 거예요. 변태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이만큼 힘들었어라고 자기 힘든 걸 자랑하는 사람. 멀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 언제부턴가 저는 내가 이렇게 제가 힘들게 산 거, 그냥 사람마다 힘들게 사는 어떤 그게 다르겠지만, 내가 힘들게 산 걸 남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여기에 상처 내면서 나 이만큼, 저,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쓰러워요. 넌 아직도 멀었구나. 음, 힘든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약간 귀엽게 생겼죠. 죄송합니다. 고생 안 하고, 화탁지. 고생 안 하고 자랐을 거라고 흔히들 한때 대학 다닐 때는 부잣집 막내딸 같다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맞고 좀 엄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신 거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 나름의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그분들과의 갈등 이면에 왜냐하면 이 정형화된 그걸로 키우고 싶은 부모 밑에서 자유롭게 크고 싶은 자식이 합이 맞아서 같이 살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결혼한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보통 사람이 겪기 힘든 어떤 것도 겪기는 겪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도 다 인연법이고, 그 다음에 제 인생에서 그걸 어떻게 잘 승화하는지는 저의 숙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긍정적이고 이쁜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는 나만큼 안 당해봤지 이런 말을 악다고 쓰지 마세요. 그런 영화도 저 많이 봤고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엔 힘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하고 본인을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부터 본인을 사랑 좀 하세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그 다음에 그 혼은 뜨지만 몸은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직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고 시간은 그러고 배터리는 없다 그러고 충전을 하고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나 고민입니다. 5분만 더 찍겠습니다. 오늘 저 좀 예쁜 거 같아요. 잘 나오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 제 거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신청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어쨌든, 늦게나마, 절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한 거, 뭐, 계약운이 있는데, 그런 건 직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저 무당 아니에요. 제가 뭐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사주와 제가 이제 타로를 약간 대신하는 게 순간적인 어떤 그걸로 타로에 그거는 좀 많이 맞아요. 제가 많이 제 욕심을 비우고 공부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 저한테 약간 좀 명쾌함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안에 신성함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원래 신성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중간에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때가 묻는데 그 때가 많이 벗어나고 제가 공부를 정말 매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딱 있고 나니까 타로에 대한 그러니까 명리는 제가 공부를 한 거고 타로는 그건데 저는 이제 저한테 없는 약간 기감이나 이제 그런 거를 타로를 통해서 보완을 해요. 사주 볼 때. 근데 타로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 없는 신성한 어떤 기운이 보는 건데 그만큼 제가 많이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서 맞고 오고 되게 바보 같았어요. 남 때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그래요. 너는 남 때리지도 못한다고. 근데 살면서 사회 과정에서 착하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야 사람은 살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결국 손해보는 세상. 그래서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살았던 시절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더 이상 뭐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나를 많이 알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데 굳이 센 척하면서 나를 숨기고 살고 싶지 않다. 내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주변에서도 좀 도와줬고. 그러니 어떤 영적인 기운이 좀 들어온 거는 제가 느껴요. 타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저도 신기하고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도 같은 카드가 나와요. 아, 내 어떤 그런 게 복원이 약간 됐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엄마도 이걸 보시지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엄마 탓을 하는 건 아니야.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남을 속이고 악하고 사는 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제 자신이 힘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청선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천성이 그러신 분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인 척 사회생활에도 소용없어요. 하시면 그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근데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같이 공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인간에게는 최고의 숙제예요. 근데 타고나기를 음하고 탁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남들 이용해서 돈 벌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미워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근데 의외로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든 저랑 인연이 돼서 저의 유튜브든 아니면 페북이든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들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은 참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행여나 앞으로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런 분들하고 섞일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강하게. 그래서 저는 저의 장점인 아예 순진무구를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 저는 이용당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네. 어,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어쨌든 늦게나마 절 구독해 주시고 저랑 소통을 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심각한 거, 뭐, 계약운이 있는데, 그런 건 직접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 아니에요. 저 무당 아니에요. 제가 뭐가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사주와 제가 이제 타로를 약간 대신하는 게 순간적인 어떤 그걸로 타로에 그거는 좀 많이 맞아요. 제가 많이 제 욕심을 비우고 공부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굳히는 순간 저한테 약간 좀 명쾌함이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안에 신성함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람이 원래 신성한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중간에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약간은 이제 때가 묻는데 그 때가 많이 벗어나고 제가 공부를 정말 매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딱 있고 나니까 타로에 대한 그러니까 명리는 제가 공부를 한 거고 타로는 그건데 저는 이제 저한테 없는 약간 기감이나 이제 그런 거를 타로를 통해서 보완을 해요. 사주 볼 때. 근데 타로가 되게 잘 맞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아니에요. 제 안에 없는 신성한 어떤 기운이 보는 건데 그만큼 제가 많이 맑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디서 맞고 오고 되게 바보 같았어요. 남 때리지도 못하고 엄마가 그래요. 너는 남 때리지도 못한다고. 근데 살면서 사회 과정에서 착하면 손해본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야 사람은 살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약하고 착한 사람들이 결국 손해보는 세상. 그래서 아닌 척하고 센 척하고 살았던 시절이 많았는데 결국 지금은 더 이상 뭐 내가 공부를 통해서 나를 많이 알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은데 굳이 센 척하면서 나를 숨기고 살고 싶지 않다. 내 본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주변에서도 좀 도와줬고. 그러니 어떤 영적인 기운이 좀 들어온 거는 제가 느껴요. 타로가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깜짝깜짝 놀라시고 저도 신기하고요.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도 같은 카드가 나와요. 아, 내 어떤 그런 게 복원이 약간 됐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엄마도 이걸 보시지만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내가 엄마 탓을 하는 건 아니야. 세상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제가 남을 속이고 악하고 사는 게 저한테 너무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잖아요. 제 자신이 힘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청선적으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천성이 그러신 분들은 일부러 다른 사람인 척 사회생활에도 소용없어요. 하시면 그거는 본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죽어야 다시 태어나요. 근데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럴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본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면서 같이 공생하느냐를 고민하는 게 인간에게는 최고의 숙제예요. 근데 타고나기를 음하고 탁하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어요. 남들 이용해서 돈 벌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저는 미워요,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더 많아요. 근데 의외로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든 저랑 인연이 돼서 저의 유튜브든 아니면 페북이든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은 다들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은 참 그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행여나 앞으로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코 그런 분들하고 섞일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은 들어요. 강하게. 그래서 저는 저의 장점인 아예 순진무구를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왜냐? 저는 이용당할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네. 어,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으면 손해볼 게 없어요. 아, 제가 다 찍고 편집을 하려고 갔더니 아까 배터리가 약간 배터리 신호가 왔는데 그게 안 찍힌 거예요. 마무리를. 제가 지금
정말 후진 핸드폰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이제 충고 삼아 어떻게 찍으셔라 저한테 이제 기술적인 것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기술적으로 뛰어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유튜브로 어떤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저는 늘 포장보다는 실속이 더 중요하다,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라는 약간 지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엉성해도 겉에 형식이 엉성해도 전달하려는 내용이 정말 진실되면 그거는 통하게 되어 있다. 약간 저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죽지 않아요. 누가 제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지금 구독자나 수가 이 정도, 2달 만에 이 정도 나왔다면 정말 저한테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가 전달하려는 어떤 내용이나 그게 확실하고 제 안에 어떤 컨텐츠가 제 스스로 확실하다고 생각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의외로 또, 네. 어쨌든 마무리를 하려고 다시 왔어요. 이 충전을 시키고 지금 옷도 갈아입었다가 다시 갈아입고 안주도 지금 회가 그거에 대해서 국물을 하나 먹으려고 다시 웃긴 상황이죠. 감사의 마음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면서 결국 니체가 얘기한 낙타 사자 어린아이, 결국 어린아이의 그 아무 힘도 없지만 그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건해지듯이 저는 결국 순수가 모든 어떤 걸 이기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인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본인을 갉아먹어서 본인의 어떤 진정한 자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돌아보면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것들이 와요. 결국 모든 사람은 순수에 대한 어떤 동경이 있어요. 근데 현실이라는 벽, 이용당하기 싫어. 나도 남들보다 강해야지. 그거 돼.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당하면 나 혼자 바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본인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려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와 제가 달라진 건 단순한 학문적인 공부만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사실 의구식 퀘스천도 있어요. 이게 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지만 학문이 주는 지식이 저를 변화시킬 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학문을 결국 제가 지혜로서 받아들이면서 결국 나의 본성을 찾아내는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러라고 저를 많이 힘들게 하신 것도 알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이 제 자아를 찾은 게 좋고, 제 자아 찾은 걸 너 혼자만 좋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리면서 같이 그런 걸 해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소명이 저한테 조금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끔 제가 유튜브 할 줄도 몰랐고 이런 진짜 어떤 툴도 제대로 안 갖춰준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찍었을 때 이렇게 빠르게 제 방송을 많이 봐주실 거 생각도 못했어요. 이거는 저의 어떤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한테 맡겨진 어떤 사명 또는 소명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본성을 조금은 순수하게 바꿔 드리는 역할을 요만큼 하는 거에 제가 일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긴 시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변 분들에게 구독도 좀 알려주시고 주무실 때 제 옆에 제 방송 틀어놓고 조그맣게 어쨌든 제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